누군가에게 크게 상처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괜찮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마음.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신경이 쓰이고 조금 멀어질수록 이상하게도 마음 한켠이 남는 감정. 지금 이 시간은 그 애매한 마음의 한가운데에서 조용히 시작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수없이 많은 관계를 만들어 왔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친구라는 이름으로, 함께 일한 시간이라는 이름으로 서로의 삶은 자연스럽게 깊이 얽혀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 관계는 더 쉬워지기보다는 오히려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한마디 말에도 오래 마음이 남고 작은 거리감에도 괜히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조금 더 참고 맞춰야 하는 건 아닐까? 이런 질문들이 소리 없이 마음을 흔들고 우리는 관계 속에서 점점 더 조심스럽게 자기 마음을 다루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 질문의 정답을 찾기 위한 자리는 아닙니다. 누군가를 더 이해해야 한다거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해야 한다거나, 더 잘 지내는 방법을 배우기 위한 시간도 아닙니다. 그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거리라는 것을 조금 다른 시선으로 가만히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조선 후기의 사상가 정약용은 사람을 이상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관계를 늘 따뜻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만 그려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 사이에는 자연스럽게 불편함이 생기고 가까워질수록 상처도 함께 생긴다는 사실을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정약용의 말은 사람에게서 도망치라는 말이 아니라 사람 속에 있어서 자기 마음을 잃지 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은 아무것도 결론 내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이 목소리를 따라 천천히 숨을 고르고 지금까지 너무 가까웠던 관계가 있었는지 혹은 조금 더 멀어져도 괜찮았던 관계는 없었는지 조용히 떠올려 보셔도 충분합니다. 사람과의 거리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이 어디까지 편안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제부터 정약용의 시선을 빌려 그 거리에 대해 천천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사람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쉬워질 거라고 우리는 종종 생각합니다. 경험도 쌓이고 사람을 보는 눈도 생기고 웬만한 일에는 마음이 쉽게 흔들리지 않을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사람 관계가 힘들어질 때 그 이유를 자기 자신에게서 찾게 됩니다. 이제는 괜찮아야 할 것 같고, 이 정도는 넘길 수 있어야 할 것 같고, 나이가 들었으니 조금은 더 단단해졌어야 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 기대와 다르게 흘러갑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 관계는 오히려 더 조심스러워지고 말 한마디에 마음이 오래 남고 아무렇지 않게 웃고 돌아선 뒤에도 혼자 있는 시간에 생각이 계속 이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상처를 받아도 금세 다른 일로 덮을 수 있었고 서운함이 생겨도 마음이 빠르게 회복되었습니다.
관계는 가벼웠고 마음에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관계는 깊어지고 그만큼 기대도 함께 쌓입니다. 이 사람만큼은 이해해 줄 거라 믿게 되고 이 정도는 알아줄 거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대가 어긋나는 순간 마음은 예전보다 더 크게 반응합니다. 이 지점에서서 우리는 스스로를 탓하기 시작합니다. 왜 아직도 이런 일에 흔들릴까? 이 나이에도 사람 때문에 마음이 복잡해지는 걸까? 하지만 이런 흔들림은 성숙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삶을 충분히 살아왔기 때문에 생기는 감정일지도 모릅니다. 사람을 가볍게 대하지 않게 되었고 관계를 쉽게 넘기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마음이 더 깊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관계가 어려워졌다는 것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더 진지해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진지함이 어느 순간부터 자기 마음을 계속 참게 만드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할 때 관계는 부담이 됩니다. 관계를 지키기 위해 자꾸만 참고 괜찮은 척하며 넘기고 불편한 감정을 스스로에게만 묻어두다 보면 마음은 조금씩 지쳐갑니다. 그 지침은 사람이 싫어져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거리 자체가 내 마음에 맞지 않았어 생기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거리의 문제를 조금 더 들여다보려 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사람과의 간격이 우리 마음을 어떻게 흔들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사람 관계에서 우리가 가장 헷갈리는 순간은 가깝다고 느끼는데 마음이 편하지 않을 때입니다. 정이 쌓였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자주 마음이 무거워질 때입니다. 우리는 흔히 가까운 사이는 편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이해해주고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아주고 조금 부족해도 감싸주는 것이 가까운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계가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점점 더 많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이 정도 말은 해도 괜찮겠지. 이쯤은 이해해 주겠지.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지 하며 조금씩 마음의 경계를 허뭅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관계는 서서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배려는 줄어들고 기대는 늘어나고 상대의 말과 태도는 예전보다 더 크게 마음에 남습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상처는 더 깊이 남습니다. 낯선 사람에게서 받은 말보다 가까운 사람의 무심한 한마디가 오래 마음을 붙잡습니다. 문제는 이 상처를 바로 꺼내놓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괜히 분위기를 망칠까봐, 관계가 어색해질까봐, 이 정도는 내가 넘기면 되지 하며 마음을 한 번 더 접어둡니다. 그렇게 참는 일이 반복되면 관계는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은 점점 숨 쉴 공간을 잃어갑니다. 만나기 전부터 괜히 기운이 빠지고 대화를 마치고 돌아와서도 설명하기 어려운 피로감이 남습니다. 이때 우리는
사람이 변했다고 느끼지만 어쩌면 변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지금의 거리일지도 모릅니다. 정약용은 이런 상태를 사람이 싫어져서 생기는 감정이 아니라 거리가 맞지 않아서 생기는 현상이라고 보았습니다.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간격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가까움은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조금 떨어져 있을 때 서로를 더 온전히 존중할 수 있고 말 한마디에도 불필요한 상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사람을 아끼는 방법 중 하나는 늘 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한 걸음 물러설 줄 아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 물러섬은 차가운 거리두기가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지키기 위한 조용한 배려입니다. 사람과의 거리가 멀어질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마음 한편이 불편해집니다. 자주 연락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뜸해지고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이어지던 만남이 조금씩 조심스러워질 때 괜히 마음이 먼저 반응합니다. 우리는 그 거리 앞에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뭔가 잘못한 건 아닐까? 조금 더 노력했으면 달라졌을까? 이렇게 멀어지는 게 정말 괜찮은 걸까? 관계가 멀어지는 일을 우리는 쉽게 실패로 받아들입니다. 끝까지 지키지 못한 인연, 충분히 애쓰지 못한 결과처럼 마음속에 남겨두곤 합니다. 그래서 이미 변해버린 거리 앞에서도 우리는 예전의 간격을 억지로 붙잡으려 합니다. 한때 좋았던 기억을 떠올리며 조금만 더 참으면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거라 믿으며 마음을 계속 쓰게 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관계는 오히려 더 무거워지고 마음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피로가 쌓입니다. 정약용은 이 지점에서 다른 시선을 제시합니다. 모든 관계가 처음의 온도를 끝까지 유지해야 할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변하고 환경은 바뀌고 그에 따라 관계의 역할도 자연스럽게 달라집니다. 어떤 인연은 함께 치열하게 살아내던 시기에 필요했고 어떤 인연은 잠시 기대어 쉬던 때에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역할을 다했다면 조용히 거리를 두는 것도 그 관계를 해치지 않는 또 하나의 방식일 수 있습니다. 멀어졌다고 해서 그 관계가 무의미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 시절의 나에게는 분명히 필요한 사람이었고 그 시간만큼은 서로에게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인연을 끝까지 품어야 하는 나이가 아니라 어떤 관계를 어디까지 마음에 들일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관계를 놓아준다는 것은 차갑게 돌아서는 일이 아니라 그 인연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조금 떨어져 바라볼 때 오히려 그 사람의 의미가 더 선명해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과의 거리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흔히 가깝다, 멀다라는 말로 관계를 나누려 합니다. 얼마나 자주 만나느냐, 연락은 얼마나 자주 하느냐로 관계의 깊이를 가늠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런 기준은 어느 순간부터 우리 마음을 설명해 주지 못합니다.
자주 만나도 마음이 편하지 않은 사람이 있고, 오래 연락하지 않아도 이상하게 마음이 안정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사람 사이의 거리를 횟수나 빈도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관계의 핵심을 마음의 상태에서 찾았습니다. 얼마나 자주 만났는지가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한 뒤 내 마음이 어떤 상태로 남는지를 더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자주 스스로를 잃어버립니다. 상대의 기분을 먼저 살피고 분위기를 맞추느라 내 감정은 뒤로 미루게 됩니다. 그렇게 자기 마음을 한 번, 두 번 접어두다 보면 어느 순간 무엇이 불편한지도 잘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정약용은 이 상태를 관계가 깊어졌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마음이 설 자리를 잃어버린 상태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과의 거리에서 반드시 한 가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한 뒤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지는지 아니면 더 무거워지는지를 가만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만나고 돌아온 뒤 괜히 숨이 막히고 말 한마디가 계속 떠오르고 집에 와서도 대화를 곱씹게 된다면 그 관계는 지금의 나에게 조금 가까울지도 모릅니다. 적당한 거리는 차갑게 선을 긋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밀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서로를 존중하기 위한 보이지 않는 여백에 가깝습니다. 그 여백이 있을 때 사람은 숨을 쉴 수 있고 관계는 오래 버틸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같은 거리로 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마다 마음을 허락할 수 있는 범위는 다르고 그 범위를 넘어서면 관계는 자연스럽게 부담이 됩니다. 이제 다음에서는 이 거리의 기준이 왜 나이가 들수록 달라져도 괜찮은지, 그리고 지금의 삶에서 사람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면 좋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사람 관계를 지켜야 할 책임처럼 여겼습니다. 연락을 이어가야 할 것 같았고, 자리를 비우지 않아야 할 것 같았고, 관계가 느슨해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계속 조정해 왔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힘들어질수록 조금만 더 참으면 된다고, 이 정도는 내가 맞추면 된다고, 자기 마음을 뒤로 미루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방식은 점점 마음을 지치게 만듭니다. 모든 관계를 같은 온도로 유지하기에는 이제 삶이 충분히 무거워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사람 관계가 아니라 사람 관계를 유지하려는 자기 자신에게 더 피로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괜히 해야 할 말은 늘어나고 굳이 감당하지 않아도 될 감정까지 끌어안게 됩니다. 정약용은 이 지점에서 관계를 바라보는 기준을 다시 세웁니다. 그는 나이가 든다는 것은 관계를 포기하는 일이 아니라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일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같은 온도로 대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관계에는 조금 더 마음을 열고 어떤 관계에는 예의만 남겨두어도 괜찮습니다. 그 선택은 차가움이 아니라 삶의 균형에 가깝습니다. 관계를 줄이는 것은 외로움과 같은 말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소음을 줄일수록 오히려 마음은 더 많은 평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주 보지 않아도 마음속에서 편안하게 떠오를 수 있다면 그 관계는 이미 충분히 좋은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는 의무가 아니라 편안함을 기준으로 사람을 대해도 괜찮은 시기입니다. 그렇게 관계를 바라볼 때 사람 사이의 거리는 부담이 아니라 마음을 쉬게 하는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 관계에서 우리를 가장 지치게 만드는 것은 사람 그 자체라기보다 늘 잘 지내야 한다는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괜찮아 보여야 하고 이해해야 할 것 같고 맞춰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관계를 조금씩 무겁게 만듭니다. 그 부담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랜 시간 조용히 쌓여온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관계를 지키기 위해 너무 많은 말을 하고 너무 많은 감정을 쓰고 너무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자기 마음이 어디쯤 와 있는지는 자주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사람을 만나는 일 자체가 조금 버겁게 느껴지고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괜히 기운이 빠지곤 합니다. 이때 우리는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지금의 거리 자체가 내 마음을 쉬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정약용은 사람 사이의 거리를 조절하지 못할 때 마음이 가장 먼저 무너진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관계를 바로잡기 전에 먼저 자기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 잠시 숨을 고르듯 여러분의 마음도 한번 멈춰보셔도 좋겠습니다. 지금 떠올리기만 해도 마음이 조급해지는 사람이 있는지, 생각만 해도 괜히 숨이 막히는 관계는 없는지, 억지로 괜찮은 척하며 끌고 가고 있는 인연은 없는지 조용히 살펴보셔도 됩니다. 그 사람을 지금 당장 정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관계를 바로 바꿀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지금의 거리가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지 아니면 계속 애쓰게 만드는지를 스스로에게 묻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사람과의 거리는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거리도 앞으로의 거리도 삶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변화 앞에 서서 스스로를 책망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이 시간만큼은 누구와 어떻게 지낼지 결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내 마음이 어디에서 가장 숨 쉬기 편한지를 느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사람과의 거리는 정답이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옳고 누가 틀렸는지도 없습니다. 그저 지금의 나에게 어떤 간격이 편안한지에 대한 문제일 뿐입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너무 많은 관계 속에서 너무 오랫동안 애써왔습니다. 상처받지 않기 위해 애썼고,
실망을 주지 않기 위해 애썼고, 관계를 지키기 위해 자기 마음을 뒤로 미루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관계는 유지되고 있는데 마음은 점점 지쳐가고 사람은 곁에 있는데 혼자라는 느낌이 조용히 따라오기도 합니다. 모든 관계를 끝까지 끌어안아야 할 것 같았고, 모든 사람과 같은 거리로 지내야 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삶이 깊어질수록 그 방식은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이제는 그렇게까지 애쓰지 않아도 괜찮은 시기일지도 모릅니다. 사람과 조금 멀어졌다고 했어. 냉정해진 것도 아니고 마음이 좁아진 것도 아닙니다. 그저 지금의 삶이 조금 더 조용함을 필요로 하고 조금 더 숨 쉴 공간을 원하고 있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관계를 줄이는 것은 사람을 버리는 일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돌보는 일에 가깝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이 어떤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고 결론 내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누군가를 떠나보내야 한다거나 새로운 거리를 당장 설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이제는 관계 속에서 스스로에게 이 질문 하나만 건네도 됩니다. 이 거리는 지금의 나에게 조금 편안한가? 그 질문 하나만으로도 마음은 이미 한 걸음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은 채 그저 숨을 고르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자기 마음을 지키며 하루를 잘 살아내셨습니다. 이제는 조금 쉬어가셔도 됩니다.